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국가의 특정 시장 흐름을 진단해드린 시간입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글쎄요 금요일장에 일단 특징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뭔가 다른 흐름 좀 포착된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일단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다 혼조권에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대부분 다 오르고 내리는 그런 나라들이 좀 반복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 한번 꼽아본다면 달러가 순간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는 점, 계속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만큼 한 0.5% 정도 하락이 나왔다는 점,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금 가격이 한 2%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엔화가 일부분 좀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뉴욕 증시에서 이제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업체가 하나 있는데 실적 악화라든지 그다음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지금 뭐 80불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하러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할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태양광 업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LED 업체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안 좋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퍼스트 솔라가 좀 급락이 나왔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일단은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알고 오늘 좀 증시의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거침없는 상승입니다. 지금 달러가 지난 이제 7월부터 계속적인 오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뭐 한 번 이제 빠졌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세가 꺾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고공행진은 보이다가 잠시나마 하루 정도 꺾였다. 그래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느덧 11월 둘째 주죠. 특히 이 여러 국가 이제 쇼핑 시즌이 마무리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진입이 되는 상황인데 당장 내일이군요. 11월 10일이 중국의 싱글데이라는 이제 쇼핑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게 요즘 최근에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제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그 금요일, 그러니까 모든 적자를 검은색, 흑자로 바꿀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미처 쇼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해가지고 사이버 먼데이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와 못지않게 지금 중국이 지금 워낙에 지금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강군절이라고 해가지고요. 11월 11일 111이죠. 싱글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반값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알리바바에서 그 솔로데이 매출이 6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그 매출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한 1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최근에 쇼핑 시즌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척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직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래가 온라인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물품도 많이 좀 진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로 말미암아 한번 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그다음 그 중국 기업,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오늘 한중 FTA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종합을 해본 결과 최근에 음식료품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농축산물과 관련돼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중 FTA와 체결 이후에 그 관련주들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알리바바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알리바바 주가인데요.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빠질 이유도 없겠죠, 사실상. 그리고 쇼핑 수치가 맞물려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핵심 이슈로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군요. 11월 11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빼모모데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중국에서는 싱글데이라고 해서 쇼핑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다. 그 내용 전해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국내 증시 말씀 나눠봅니다. 글로벌 증시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분명 보이고 있고요. 좀 이 외국인 매도 이제 언제 꺾일까? 이게
답답하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예.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주체들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폭과대주도 대부분 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우리나라만 유독 디커플링일까?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악화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다. 어닝쇼크라는 단어가 이 어닝쇼크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좀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요. 중국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소니를 제치고 위상을 뒤높였듯이 최근에는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제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란 주식보다는 일본이란 주식, 중국이란 주식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좀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도 아직까지 꺾인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2천억, 3천억 가량의 외국인 순매수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은 그냥 뭐 적어도 팔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증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라든지 기관이 많이 파는 종목, 이러한 종목에 따라서 크게 엇갈리는 등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매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먼저 우리나라에도 MSCI 한국 지수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 신흥 증시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0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싱가포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만이라는 나라도 올라가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꺾이긴 했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10월 중순 부근마저도 아직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와 여러 가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지수 아직까지 좀 빠져가고 좀 헤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원엔 환율 지금 100엔당 이제 950원을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급속도로 달러가 급격하게 빠진다라든지 원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로 들어오겠다라는 기대감은 일단 시기상조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은 글로벌 증시 사실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 매매 사실 안 팔아주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증시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맺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